네, 그러면 굴절검사 처방 1주차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할 거는 우리가 이제 굴절검사와 처방에 있어서 가장 처음에 실시하는 검사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처음에 하는 안경처방 예비검사라는 것을 배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검사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예비검사라는 건 크게 응대, 나한시력, 우세한, 가림검사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맨 처음에 하는 응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든 교과서는 사실 응대에 대해서 많이 나오진 않아요. 굉장히 방대하게 나오진 않는데, 실제로 이제 안경원이나 안과에 가셔서 실무를 하다 보면 이 응대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수업의 응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려줄 거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응대 혹은 문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검사자가 피검자의 안경원 방문 목적 혹은 안과 방문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게 불편해서 안경원을 왔는지, 최근에 어떤 증상이 있어서 방문을 하였는지, 이런 거를 조금 알아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이 환자한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내가 얻어야 내가 검사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지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큰 조언이 될 거고, 그리고 사소한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환자와 나와의 사이를 굉장히 가깝게 하면서 검사를 진행할 때도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진, 응대는 검사자가 피검자의 안경원 방문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실시를 하는 거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내가 최대한 얻는 거예요. 멀리 볼 때 불편하냐, 가까이 볼 때 불편하냐, 혹은 지금 안경을 썼을 때 불편한 점이 있는가, 혹은 가장 기본적으로 착용하는 안경의 불편한 점, 혹은 지금 약을 먹고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진이 전체 100이라고 보면은 굴절검사가 적어도 20 이상은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응대만 잘을 하고 문진만 잘 하더라도 대략적인 이 사람의 눈의 상태, 그리고 지금 이 안경이 어떤 상태겠구나, 이런 거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검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검사자와 검사자의 신뢰 혹은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이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혹은 이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설문지를 진행을 하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눈을 자주 깜빡거리는지, 빛에 예민한지, TV를 시청하는 동안 어떻게 보는지, 책을 읽을 땐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적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TV 보는 게 불편하다, 멀리 보는 게 불편하다 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안경 도수가 지금 이 사람 원형 처방값이랑은 좀 다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고, 혹은 멀리 보는 건 괜찮은데 TV나 이제 책 이런 거 보는 게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원형 값은 괜찮지만 근용 가입도가 조금 불편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뭐가 불편한지를 정확하게 첫 번째로 알아보는 게 이 문진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요 불편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흐림, 눈이 잘 보이는지,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혹은 안경을 쓸 때 두통이 있으신지, 혹은 복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증상이 있는 경우는 증상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내가 인지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언제 나타났는지, 혹은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세할수록. 혹은 이제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면 이 안경을 언제 만들었는지,
이 안경 처방을 언제 받았는지, 그래서 시력 검사를 언제 받았는지, 혹은 이제 과거에 질환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라식이나 라섹 뭐 이런 수술 여부가 또 중요하니까 이런 것도 물어봐 주시고, 혹은 이제 착용하고 있는 안경이 콘택트 렌즈도 있고 안경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력 보정을 하는 게 어떤 걸 주로 착용하는지, 혹은 그 두 가지를 사용하셨을 때 어떤 점은 어떤 게 좋고 콘택트 렌즈는 어떤 게 좋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혹은 이제 우리가 안경 맞추러 오셨을 때 뭐 직업적인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멀리 굉장히 선명하게 봐야 되는지, 이런 사람들은 조금 시력을 1.0 이상으로 1.2, 1.5까지도 높여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제 나는 오히려 멀리 보는 것보다 가까이 보는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면 가까이 보는 시력에 맞춰서 안경을 처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시기능 요근사항, 혹은 내가 주로 작업하는 형태, 혹은 거리, 주시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검사를 굉장히 잘했는데도 이 사람은 가까이 보는 안경이 필요한 경우는 멀리 보는 걸 아무리 잘 처방을 해줘도 이 사람은 그 안경이 불편한 안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 안경을 쓰는 이유는 가까이 보기 위해서였는데 멀리 보는 거를 해드리면 아예 안 맞는 거잖아요, 눈에. 내 목적과. 그래서 어떤 형태의 안경을 원하시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은 지금 건강 상태, 그래서 무슨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는지, 혹은 질병이 있는지, 이런 질병에 따라서도 눈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쓰는 건지, 아니면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눈이 나빠진 건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시력 교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드려야 돼요, 그분들에게. 혹은 가족의 안경력 혹은 병력,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서 눈이 조금 많이 나쁘신 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과 여가생활,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시력 요구도를 하는지, 어느 거리 정도를 시력을 요구하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이 응대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응대 혹은 문진, 이것만 잘 하시더라도 안경원에 가셔서 이 사람이 어떠한 안경을 원하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눈이 뭐 1.0, 1.2 이런 것처럼 완전 선명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느 분들은 1.0이나 0.8 정도만 돼도 눈에 편하게 쓸 수 있는 안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원하는 안경은 어떤 안경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안경원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무조건 1.0, 1.2까지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편하게 쓰고 다니는 안경을 원하실 경우에는 0.8까지도 낮춰서 조금 편하게 쓸 수 있게끔 굴절력을 조금 낮춰서 처방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진을 통해서 내가 결과적으로 나온 안경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이 문진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과정을 미리 설정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진이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안경을 원하고 이 사람이 어떤 증상이 있었고 이런 거를 우리가 다 알아냈다라고 하면 이제 간단한 예비 검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안경 검사도 하고 나안 시력 검사도 하고 피놀 시력 검사도 하고 조절력 검사, 우이안 검사, 동공간 거리 검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비 과정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구안경 검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구안경 검사. 구안경이 어떤 거냐면 지금 쓰고 계신 안경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고 있는 안경을 검사를 하는 건데, 그 안경을 검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시력 교정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사를 해줄 건데 그 최종 처방값에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어떤 눈의 상태라는 거를 미리 우리가 힌트를 얻는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경을 썼을 때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시력이 나오는지도 체크를 하면서 그 안경 렌즈의 광학 중심점의 위치 혹은 굴절력 아니면 시력과 종록 검사, 안경 착용 기간 등을 미리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경 착용을 얼마나 했는지를 물어보는 이유는 검사 기간을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을 검사한 지 최근 한 3, 4개월밖에 안 됐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의 굴절력이 이 사람이 교정이 되는 눈의 굴절력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 구안경을 썼을 때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존의 안경을 썼을 때 잘 보이는데 너무 어지러워서 못 쓰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면 이 사람은 잘 보이는 것보다 조금 편한 안경을 좋아하겠구나 라는 거를 캐치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안경을 가지고 오면 안경의 굴절력, 안경 렌즈의 광학적 위치, 아니면 안경을 착용했을 때 시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굴절력 파악부터. 굴절력은 당연히 렌즈미터로 파악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동 렌즈미터가 있을 거고 자동 렌즈미터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안경원들이 이렇게 자동도 많이 쓰는데 기본적인 수동은 사용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렌즈미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렌즈의 굴절력 혹은 광학 중심점 위치 아니면 난시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구안경 굴절력을 통해서 우리가 굴절 이상도와 크기를 파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안경에 들어가 있는 게 마이너스 렌즈가 들어가 있어요. 오목 렌즈가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은 근시겠구나 이렇게 미리 파악을 할 수 있으셔야 되고, 오히려 이제 플러스 렌즈가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은 원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이유는 아까 우리가 1교시 때 배웠죠. 이 렌즈로 교정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 렌즈의 굴절력을 통해서 이 사람의 눈이 어떤 상태구나 라는 거를 미리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시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교정 렌즈의 축 방향을 알아보는 겁니다. 혹은 거기에 이제 프리즘 양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위가 있구나 라는 것도 미리 파악을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안경의 굴절력을 통해서 이 사람의 눈의 상태를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경에 이렇게 인점을 찍는 것처럼 인점을 찍은 다음에 광학적 중심점이 어딘지 그리고 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파악을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광학점 중심점과 이쪽의 광학 중심점 그 두 점을 이으면 이 조제가공 PD가 나오잖아요. 조제가공을 어느 정도 PD로 했는지도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 OH 이 높이에 따라서도 이 사람이 안경을 착용했을 때 어떤 안정 피로를 느끼는지 이런 것도 같이 물어볼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안경을 착용했을 때 시력을 한번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안경을 착용을 한 다음에 착용 시력을 통해서 이 사람이 최종 굴절 그 교정 값이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고 시력 검사를 진행을 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안경을 착용했을 때 불편한 점을 파악하고 검사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무조건적으로 시력을 1.0을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무슨 말이냐면 구안경을 착용했는데 시력이 0.6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안경을 처음 썼을 때는 혹시 잘 보였냐? 왜냐면 그 사람은 애초에 0.6 이상의 시력이 안 나오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썼을 땐 잘 보였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잘 보였는지 물어보고, 잘 보였다면 눈이 더 나빠진 거일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 사람이 원래 0.6 정도 시력밖에 안 나왔던 사람이면 이 사람은 우리가 잘 교정을 해드려도 0.6까지밖에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1.0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경을
구안경을 착용하고 정록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바탕과 초록 바탕으로 되어 있는 정록 검사를 하는 건데, 이 정록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안경의 교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왜 원시 상태로 되어서는 안 될까요? 안경을 썼을 때. 우리가 원시 상태라는 것은 이렇게 눈이 있으면 빛이 망막 뒤에 맺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눈의 수정체가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두꺼워질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맺히려고 눈이 조절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면 조절은 플러스 값이 증가가 되는 거니까 앞에 플러스 렌즈를 넣은 것처럼 앞쪽으로 당겨 오려고, 왜냐면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눈의 조절을 계속 하는 거예요, 수정체가. 이렇게 되면 눈이 굉장히 피로할 거예요. 그래서 원시는 원거리 주시시 망막 뒤에 맺히기 때문에 항상 조절을 합니다. 조절을 해서 망막에 맺히도록 앞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수정체가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조절성 안정 피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안경을 쓰거나 그런 식으로 된 눈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저녁이 되면 눈이 많이 피곤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안경을 처방을 했을 때 딱 망막 위에 맺히게 하면 좋은데 혹시라도 망막 뒤쪽으로 맺히게 우리가 처방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눈의 조절을 쓰면서 망막에 맺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경을 써도 굉장히 피로하다, 피곤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경 착용 상태에서 정록 지표를 주시시 녹색 바탕의 글씨, 여기 있는 글씨가 선명하다고 하면 이렇게 원시처럼 망막 뒤에 맺히는 거니까 이럴 경우에는 적색 바탕의 글씨가 더 선명하게 보이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녹색 시표가 더 선명하면 이 사람은 원시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빨간색이 더 선명하면 근시 상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뒤에 가서 더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빛을 이렇게 프리즘으로 이렇게 평강 분리를 딱 했어요. 그러면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이렇게 빛이 나뉘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 쪽이 파장이 긴 쪽입니다. 보라 쪽이 파장이 짧은 쪽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빛이 빨간색, 그러니까 파장이 긴 게 조금 꺾이고 보라색, 파장이 짧은 게 더 빛을 많이 꺾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빛이 조금 꺾이고 보라색은 빛이 많이 꺾이는구나. 이거를 통해서 빛이 이렇게 왔을 때 빛이 굴절이 된다고 하면은 빨간색이 빛이 조금 꺾이기 때문에 더 뒤에 이렇게 맺힐 거고요. 그리고 보라색은 빛이 많이 꺾이기 때문에 더 앞에 맺힐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빨간색은 파장이 길어서 빛이 조금 꺾이고 보라색은 파장이 짧아서 더 앞쪽에 맺힐 겁니다. 그러면 초록색과 빨간색을 비교해 볼게요. 초록색, 빨간색. 빨간색이 파장이 더 길죠? 초록색보다. 그러면 빨간색이 빛이 덜 꺾일 거고 초록색이 빛이 더 많이 꺾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록 검사를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빛이 와서 꺾이겠죠. 그러면 더 앞에 초록색, 뒤에가 빨간색, 적색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맺힐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망막에 더 가까운 색이 더 잘 보일 거잖아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럼 우리가 망막에 가까운 쪽이 더 잘 보일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적색이 더 선명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시화가 된다고 하면 빛이 망막 뒤에 맺히겠죠? 그럴 경우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눈이 있고 빛이
뒤에 이렇게 맺힐 거예요. 그러면 앞에 녹색, 뒤쪽에 적색 이렇게 맺히겠죠. 왜냐면 적색이 파장이 길어서 덜 꺾이니까 더 뒤에 맺힐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망막에 더 가까운 녹색이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녹색이 선명하다는 것은 망막 뒤에 맺혔구나. 그래서 이 망막보다 뒤에 맺혔기 때문에 눈이 이렇게 수정체가 조절을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당겨 올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눈이 굉장히 피곤할 거다. 이렇게 알 수 있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정록 검사를 할 때는 눈에는 녹, 적 이 순서대로 맺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녹, 적 이렇게 맺힌다고 했을 때 우리가 눈이 적색이 선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쪽에 맺혔을 때겠죠. 녹, 적해서 적이 망막에 더 가까우니까. 그렇고 이제는 녹색이 선명하다는 것은 망막 뒤쪽에 녹, 적 이렇게 맺혀야 이 망막에 녹색이 가까워서 녹색이 선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구안경을 착용을 하고 정록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안경을 착용했을 때 이 사람이 녹색이 선명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녹색이 선명하다는 것은 망막, 이게 망막이라고 하면 여기에 녹색, 이렇게 적색 하고 여기 뒤쪽에 맺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녹색이 선명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원시 상태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근시의 경우는 과교정, 원시의 경우는 저교정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근시는 망막 앞에 맺히죠. 그러니까 여기 망막 앞에 이렇게 있을 거고 녹색, 적색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근시 상태일 경우에는 적색이 선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마이너스 렌즈를 넣겠죠. 왜냐면 이걸 뒤쪽으로 이동시키려고.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망막을 지나버리겠죠. 그럼 여기에 다시 녹, 적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요번엔 녹색이 선명해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럴 경우는 근시의 경우에는 교정을 너무 많이 해서 녹색이 선명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원시는 이 망막 뒤쪽에 녹적 이렇게 맺히겠죠. 근데 계속 이제 앞에 플러스 렌즈를 이제 넣을 거예요. 그래서 망막 쪽으로 이동을 시킬 건데 계속 녹색이 선명하다고 하는 것은 아직 망막까지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원시의 경우는 아직 교정이 덜 됐다. 저교정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근시인 사람이 이렇게 안경을 검사하러 왔어요. 안경을 맞추러 왔어요. 그래서 기존에 쓰던 안경을 쓰면은 굉장히 피곤하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구안경 굴절력을 보니까 마이너스 렌즈로 처방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 마이너스 렌즈가 들어간 안경을 썼을 때 정록시표를 보니까 녹색이 선명하다 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과교정이 된 상태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과교정이 되어 있어서 눈에 조절을 쓰기 때문에 눈이 조금 피곤하다고 느끼는 거겠구나 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정록 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교정 상태가 과교정되어 있는지 저교정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록 검사를 한 번만 더 정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빨간색이 빛이 덜 꺾여서 더 뒤에 맺히고 초록색이 더 앞에 맺힌다, 이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막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잠시만요. 이렇게 눈이 있다고 했을 때 근시인 사람은 여기 앞에 녹색이 먼저 맺히겠죠? 녹색, 적색 이런 식으로 맺힐 거예요. 그러면 근시인 사람은 적색이 선명하다고 하겠죠. 정록시표를 봤으면.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 렌즈를 넣어줘서 요거를 T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쭉쭉쭉쭉 넣어줬는데 어느 순간 녹색이 선명해요 라고 하는 순간은 이제 이렇게 넘어갔을 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녹색이 선명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시를 과규정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고, 반대로 원시다, 원시라고 했을 때는 여기 뒤에 녹, 적 이렇게 맺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녹색이 선명하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점점 앞쪽으로 당겨오기 위해서 플러스 렌즈를 이렇게 넣을 겁니다. 플러스 렌즈를 넣으면 녹색이 선명하다가 어느 순간 같아지고, 그거를 넘어서면 이렇게 되면서 망막에 가까운 적색이 선명하다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시에서 녹색이 선명하다고 하는 것은 과교정이 된 거고, 반면에 원시에서 녹색이 선명하다고 하는 것은 저교정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게 근시일 때랑 원시일 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녹색이 선명했을 때 혹은 적색이 선명했을 때 눈의 상태가 어떻게 맺히는 건지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녹색이 선명하면은 망막 뒤쪽에 맺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적색이 선명하다고 하는 것은 망막 앞쪽에 맺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그 선명도가 일치된다고 하는 것은 망막에 맺힌다는 거죠. 그래서 일치되는 게 가장 좋고, 녹색이 선명하면은 조절을 사용하게 하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피곤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안경 착용하고 하는 검사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나은 시력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콘택트 렌즈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의 눈의 굴절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은 시력 검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많이 배웠으니까, 시력이라는 것은 물체의 존재 및 형태를 인식하는 능력이고요. 눈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가시채소력, 분리채소력, 이 가독채소력,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이제 시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시력은 이제 물체의 존재, 형태, 이런 걸 우리가 인식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채소력이 무슨 말이냐, 백색 배경에서 볼 수 있는 채소 흑점의 크기를 눈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눈의 빛의 감도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흰색 배경에서 검정색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데 어느 크기까지 내가 그 점을 인식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이제 가시채소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리채소력은 분리되어 있는 이 두 점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랑돌트 C가 굉장히 작아지면 이 분리되어 있는 이 부분을 분리되어 있다고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리채소력은 분리되어 있는 두 개의 점을 두 개로 인식할 수 있는 최소 간극, 그러니까 최대로 작아졌을 때 간극을 우리가 분리채소력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눈의 해상력과 관련이 있고요. 다음은 가독채소력, 가능하다, 읽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읽고 판단할 수 있는 문자 또는 형태의 가장 작은 크기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력표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숫자 5로 보이는지 7로 보이는지 3으로 보이는지, 이렇게 사람이 읽을 수 있는지,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읽을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를 알아보는 게 가독채소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가시채소력, 분리채소력, 가독채소력. 이게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시채소력은 백색 배경에서 가장 작은 흑점의 크기를 인식하는 거, 그리고 분리채소력은 두 점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최소 간극, 그리고 가독채소력은 내가 읽고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형태의 문자 크기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시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굉장히 백색 배경에서 작은 점까지, 작은 흑점까지 분류할 수 있다면 시력이 좋은 거겠죠. 그리고 분리되어 있는 간극이 적은 거를 조금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면 시력이 좋은 거겠죠. 마찬가지로 굉장히 작은 글자를 인식할 수 있다면 그것도 시력이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시력이 관련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망막의 중심하에 추체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물체를 보기 좋죠. 추체가 형태나 색각을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망막의 중심하에 맺혔을 때 가장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망막의 중심하를 통해서 보는 게 중심 시력, 그리고 망막의 주변부를 통해서 보는 게 주변 시력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중심 시력이 주변 시력보다 좋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냥 지금 실제로 멀리 볼 때 내가 보고 있는 물체는 선명하게 보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것은 약간 정확하게 보기보다는 약간 흐려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그 주변으로 보는 게 이제 주변 시력, 그리고 내가 주시하고 있는 게 중심 시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시, 원시, 난시 등을 굴절 이상을 교정하지 않은 상태의 눈을 나은 시력, 그리고 교정한 후의 시력을 교정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은 시력을 검사한다고 했으니까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눈의 시력을 검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배웠을 텐데 그래도 한 번 더 알아볼게요. 시력의 단위는 1분 시각이에요. 그래서 시력이라는 것은 최소 시각분의 1이니까 최소 시각이 1이면 시력이 1.0이 될 거고 최소 시각이 5면 5분의 1이 되면서 0.2가 될 거예요. 그러면 최소 시각이 커질수록 내 눈의 시력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각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볼게요. 뒤에 이렇게 보시면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그 물체가 이렇게 눈의 절점을 지났을 때 이루는 각을 시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시각이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물체가 크다라는 거죠. 그럼 최소 시각이 내가 최대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 시각이 크다라는 것은 내가 이것보다 작은 물체는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시각이 커질수록 시력은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또 같은 크기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와 크기가 달라졌을 때를 한번 본다고 하면 똑같은 크기가 앞에 있어요. 그러면 시각은 커지겠죠. 그래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시각은 작아질 거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시각이 커질 거다. 반면에 물체의 크기가 커진다. 그럼 물체가 커지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각이 커질 겁니다. 요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시각이 커질 거고 물체의 크기는 커질수록 시각이 커질 거다. 그래서 최소 시각에 따라서 내 눈의 시력을 알 수 있구나.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4학년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진행을 하진 않고 배웠던 거를 상기시켜 주실 수 있을 만큼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이 드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다음 시간에 추가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스넬렌 20표랑 랑도트 C 요 10표를 본다고 하면 전체 크기를 5로 놨을 때 요 떨어져 있는 것을 1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체를 5로 봤을 때 5분각이라고 하면 떨어진 간격, 블리츠 시력을 보는 떨어진 간격은 1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시각을 5분으로 정하고 각부의 굵기나 간극은 1분으로 정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구안경 굴절력을 구하고 구안경 썼을 때 정록시표도 보고 이제 나은 시력을 검사하는데 우리가 이 나은 시력을 우리가 5에서 6m 정도에서 검사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해드렸지만 눈이
조절하지 않는 정적 굴절 상태에서 검사를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눈이 조절을 하지 않는 휴지에 가까운 상태에서 측정을 하기 위해서 5에서 6m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체가 가까이 있으면은 조절을 하기 때문에 눈이 멀리 한 5에서 6m 정도에서 진행을 하는 이유는 눈이 조절하지 않게 조절 휴지 상태에서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왜 5에서 6m에서 하는지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 눈이 이렇게 있을 때 물체가 멀리 있을 때 상관이 없는데 가까이 있으면 눈 뒤쪽에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맺힌 거를 앞에 이렇게 망막에 맺게 하기 위해서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조절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은 눈이 조절을 해서 망막 쪽을 맺게 하기 때문에 5에서 6m 좀 멀리 있는 데서 하면서 이 망막이 조절을 하지 수정체가 조절이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각을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은 2분의 1이니까 0.5가 될 거고, 5분각을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은 5분의 1, 0.2라는 거다.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력이라는 것은 최소시각분의 1이라 했으니까 이 2분각, 5분각이 최소시각이라고 한다면 최소시각분의 1이 시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력이 1.0인 사람은 최소시각이 1이겠죠. 왜냐하면 1분의 1이 돼야 1.0이 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 시각분의 1이 시력이라고 했으니까 이 2분의 1이면 0.5가 돼요. 그럼 이 0.5가 뭐냐? 소수 시력이에요. 말 그대로 소수 시력은 쉬워요. 그냥 최소 시각분의 1을 나타낸 게 소수 시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분수 시력은 그냥 최소 시각분의 1로 적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분수 시력은 스넬렌 문자를 사용해서 측정을 하는데요. 분자는 검사 거리에 해당할 거예요. 그래서 분자는 무조건 검사 거리구나. 그럼 분모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시표에 판별해야 할 부분이 1분각을 만드는 거리, 혹은 시표의 전장인 시각 5분각을 만드는 거리, 검사에 사용한 시표를 시력 1.0인 눈이 간신히 인지할 수 있는 거리. 굉장히 어려워요. 말이 복잡하니까 조금 쉽게 갈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검사를 5m에서 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0.1 시표를 봤어요. 0.1 시표에 있는 숫자 5를 보는 건데, 이 0.1 시표에 있는 숫자 5를 1.0인 사람을 데려와서 이 5를 보게 하는 거예요. 숫자 5를 한번 5m에서 한번 봐라. 그럼 보이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눈이 1.0이니까 0.1 시표는 보일 건데, 그러면 이번에 6m로 한번 가봐라. 거기서도 보이면 7m, 8m 이렇게 쭉 이동하게 하는 거예요. 보일 때까지. 그래서 계속 보인다고 하면 계속 뒤로 가면서 이제 안 보이는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50m 정도 가니까 0.1 시표에 있는 숫자 5가 인식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시표는 50분의 원래 검사 거리인 5 이렇게 돼서 0.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분의 5가 분수 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0.5 시표를 한번 볼게요. 0.5 시표에 있는 숫자 3을 한번 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1.0인 사람은 5m에서 보겠죠. 쭉 뒤로 가서 이 사람이 10m 정도 가니까 이제 숫자 3이 안 보인다. 혹은 겨우 보이고 10m보다 조금 더 가면 안 보인다. 이러면 분모에는 10을 적어주는 거고, 검사 거리에 해당하는 분자에는 원래 거리인 5를 적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5가 분수 시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분자는 무조건 그 시표의 검사 거리고, 분모는 검사에 사용한 시표를 시력 1.0인 눈이 간신히 인지할 수 있는 거리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1번, 2번 이런 걸로 외우셔도 되는데, 조금 헷갈릴까봐 이렇게 3번으로 제가 조금 풀이를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나은 시력까지 검사하는 게 예비 검사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비 검사를 통해서 문진에 대해서 배웠고, 구안경 검사, 그리고 나은 시력 검사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실습을 오면 문진, 구안경 검사, 나은 시력 검사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배웠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